홍준표를 포함한 홍준표와 아이들이네. 네. 예. 이재민 대피소에 가서 구태여 연설을 하겠다고. 아, 진짜 민폐입니다. 네. 안 그래도 대피소가 좁아가지고 연단에서까지 쉬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다 내쫓고 굳이 연설을 하겠다고. 그것도 민폐야, 오랜 민폐. 시간. 뭐 요번에 가서 그랬대요. 뭐 기자들한테 나 요번에 장어 안 신었지 뭐 이러면서 그 지난번 청주 그 때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잖아. 그래서 자기가 유머러스하게 접근했지만 실상 들어갔을 때 똑같습니다. 청주에서 했었던 일들이나 이번 포항 지진에 가서 그 굳이 연단에 올라가서 자기가 연설을 하는 바람에 진짜 심신이 피폐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, 이재민 분들이. 이재민 대피소에서 연설이 뭐다 쓰려고 필요해요, 이게. 그러니까요, 지가 뭐 가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. 그러니까 현재 복구 상황이 어느 정도 됐는지 전달만 해주면 되지 무슨 국회의원 연설 그걸 왜 듣고 있어요? 예, 그래 가서 위로하고 그리고 이제 당 차원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제 메시지 전달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. 근데 가가지고 왜 이재민 분들을 괴롭히냐고요. 그게 근데 정말로 막 가슴 뜨거워지는 사람들의 그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든 분들의 공동체감 있잖아요. 네. 네. 우리가 뭉쳐서 이걸 해결해 놔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좋은 연설이면 또 모르는데 그런 것도 아니야. 네. 그 현장 상황 자체가 라이브로 방송이 일단 되고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 홍준표가 그 연설을 하는 장면도 이제 보여졌는데 네. 현장은 진짜 아수라장이고 다들 이제 일하다가 들어와서 쉬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셨는데 네. 그런 분들한테 연설을 해봐야 누가 들어요. 그런 상황에서 편하게 쉴 수도 없을 뿐더러 좀 안정적이고 싶어하고 그러잖아요. 네. 일단은 뭐 밖에 뭐 어떻게 될지 그 미래 자체도 불투명하고 하는 상황인데 와가지고 그렇게 듣기도 좋은 목소리도 아닌 사람이 장시간 그렇게 떠들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. 그렇죠. 진짜 쏴버리고 싶겠다. 테러야 이거. 네, 테러예요. 그리고 현장 방문할 때 홍준표만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. 혼자 차 타고 움직이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 공무원들이 손이 그쪽에 쏠리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복구 현장에 더 손이 가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낭비예요, 이건 다. 맞아. 차라리 복구 현장 가서 차라리 복구를 좀 도와주던가. 돌이라도 하나 더 진짜로. 죽는 예. 게. 하여튼 홍준표가 이렇게 공감이 전혀 안 되는 행보를 보여주면서 또 옆에서 어시스트를 쳤네요. 포항 지역구의 김정재 이 사람이 긴급특별 교부세 투입을 놓고 자신의 공치사 네. 이것도 하는 문자를 돌려가지고 또 논란이 되고 있죠. 특별급 교부세 40억과 또 수능을 일주일 연기한 거를 마치 자신의 공덕인 양 문자 메시지에서 묘사를 했는데 이 정도면 미친 새끼다 이거. 근데 이걸 공덕인 양 연출한 것도 문제지만 이걸로 생색내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참 저급한 방식인 거죠. 그러니까 그런 문자 돌릴 시간에 그 피해 입은 그런 걸 정확히 분석을 해가지고 네. 자신의 그 지역구 의원이잖아요. 앞으로 해야 될 문제,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되나,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되냐, 그런 걸 연구해야지. 문자 보낼 생각을 하고,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치인 아니면 정치꾼입니다. 지역에서 이렇게 의원 몇 선씩 해가지고 토가 되기 위해서 그냥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에요.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. 일단 두 가지 주장에 대해서 이제 팩트를 좀 잡아보면은 네. 일단은 40억 원이라는 돈이 나온 거는 네. 특별교부세로 40억 원이라는 돈이 나온 거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와서 그 대책본부에 와 있는 자리에서 포항시장 이강덕 포항시장이 네. 응급복구 대책으로 100억 원 지원을 좀 부탁드린다고 해서 그게 결정이 된 거고요. 네. 두 번째 그 수능 연기 관련된 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청와대 홈페이지에 엄청난 양의 그 수능생들의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네. 그것 때문에 수능을 치기 어렵다는 그런 청원이죠. 청원이 계속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네. 그거를 청와대에서 이제 긴급하게 결정을 내린 거죠. 그렇죠. 뭐, 지들이 잘해서 한 게 아니라, 어차피 정부에서 다 이런 대책에 관해서 민심을 다 수렴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, 꼭 그런 일들이 자기들 때문에 네. 이것도 관심종자예요. 관심종자들이 보통 그러거든. 내가 얘기하니까 됐다, 막 이런 얘기 모든 있잖아. 일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그러니까. 돌아가는 생각하는 거죠. 예, 이거 질환입니다. 네. 예, 심각한 질환이고요. 예, 하여튼, 이렇게 자유한국당의 당대표, 최고위원, 그리고 지역구 의원, 그리고 당 차원에서까지 포항에서 일어난 재난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장난을 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온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.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. 자유한국당 이 정도 수준입니다. 제일 야당이란 데가 이 정도 수준이고 지금 뭐 보수 대통합을 한다네 뭘 한다네 하는데 이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보수라고 떠드는 것 자체도 참 부끄러운 일인 것 같고요. 예, 그리고 최고위원이라는 사람 있죠? 류여애 씨. 네. 예, 말도 안 되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. 자유한국당이 일관성은 있는 것 같아요.
그 천벌이라고 지진을 천벌이라고 묘사를 했죠. 네. 분노해서 정부한테 이걸 어느 시대야. 진짜 이게 네. 이게 얼마나 잔인한 표현이냐면 그래요. 이제 현 정부가 얼마나 믿겠어. 자기랑 반대되는 입장에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입장에 사람들이니까 싫겠죠. 그렇다 하더라도 대형 참사가 나서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사건을 가리켜서 뭐 하늘이 내린 천벌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. 천벌이라 그러면은 다 찾아가지고 발본색원 안 돼요. 류여애가. 천심. 자기는 천벌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. 어. 이렇게 궁색한 변명을 했죠. 그러니까 천벌 뭐 이라는 뭐 의견이 있다라면서 자기 의견을 거부하는 듯한 그 발언을 했죠. 그래서 네. 근데 사실은 그거는 좀 너무 유치하고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건 다 알잖아요. 본인이 최고위원이고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했다면 그게 일부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어느 정도 동조했고 그걸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발언을 쓴 거잖아요. 그렇죠. 네.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를 제재하고 표현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아니요, 이거는 본인의 마음에서 우러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원래 누구를 죽이고 싶다고 말을 하려고 해도 나 너를 죽일 거라고 안 하고 저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. 그냥 완곡히 돌려 말하는 거지 정치인이니까. 그렇죠. 네. 유열 씨의 태도를 보면 뭐 본인은 문재인 그 대통령의 발언을 반쯤 뚝 잘라가지고 네. 왜곡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을 텐데. 네. 네. 아니 뭐 과거에 또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줬었고요. 네. 그리고 또 그 당대표 나왔을 때 그 이렇게 유세하는 거 보면은 솔직히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잖아요. 이건 아니야, 이건 아니야, 뭐 이런 거. 이건 아니야, 이건 아니야, 정말 이건 아니야. 이건 아니야, 이건 아니야, 정말 이건 아니야. 아까 그 천심 뭐 그런 네. 표현 자체도 되게 전근대적인 표현이잖아요. 그렇죠. 네, 약간 그게 시스템이 되게 미흡하고 사회에 대해서 약간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됐을 때,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게 맞아요. 그 천심 이런 거잖아요. 네. 네. 무슨 재정일치 사회예요, 우리가? 그러니까 아니 그럼 뭐 웃겼어. 문재인 대통령이 하늘에 대고 뭐 절이라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그 기원제라도 지어야 돼.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게 진짜 자유한국당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. 그러니까요. 네. 더 이상 이제 수준에 대해서 거론하고 싶지도 않아요, 이제. 그 옛날부터 되게 막말을 많이 해왔잖아요. 네. 예전에 기사에서 봤는데 예. 뭐 예전에 문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얘기를 하면서 무슨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뭐 존중해야 된다는 그 문 대통령의 SNS 글이 있었는데 그걸 얘기하면서 뭐 이것은 직무유기이자 헌법 위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때 홍준표 대표가 오버액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. 근데 나 이거 너무 웃긴 거야. 홍준표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막말을 안 맞아.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버린다 너무 진짜. 웃겼어요, 이거. 아, 너무 웃겨. 네, 웃기지도 않고 진짜 이제 포기했어 이 사람들. 그냥 뭔 얘기만 나오거나 이렇게 매스컴에 얼굴만 나와도 웃겨요. 그러니까 이분이 악플이 많다는 걸 본인도 알고 계셔요. 그래가지고 악플 보면서 즐긴다고. 이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. 무관심보다 악플이 낫다. 뭐 관심이 있는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아니에요. 이 사람 이제 보니까 그 정치인들이나 특히 관종들은 이런 그 자기한테 안티적인 그런 것도 되게 즐기거든요. 맞아요, 맞아요. 악플을 보면서 즐긴다. 그만큼 나를 인정하는구나.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태극기로 두드려 맞는 한이 있더라도 그 현장에 나가잖아요. 이게 관심 받고 싶은 거거든요. 맞아요. 정상적인 사람은 본인의 신체에 위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곳에 안 나타나죠. 근데 본인은 관심이 필요하거든. 근데 어떻게 보면은 관심도 관심인데 저는 그 사람 보면서 누가 자꾸 떠오르냐면 그 네. 사이비 종교 전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어떤 모욕을 받아도 그게 자기의 그 순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요. 소명. 네, 소명.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도 떠오르는 거예요. 예. 네. 이분도 제가 봤을 때 이제 질환이 좀 의심돼요. 그럼요. 네, 솔직히 뭐 몇 명 있어요. 제가 질환으로 의심하는 사람들이 뭐 아까 말씀드렸던 홍준표, 네. 그다음에 이분 류여애 씨, 그리고 뭐 예전에 얘기했었잖아요. 정미홍 뭐 이런 사람들. 너무 많은데. 뭐 나경원, 그다음에 또 조원진, 또 뭐 김진표, 그리고 또 그 신동욱 뭐 이런 사람들. 이 정도 수준의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질환이다. 맞아요. 그 중에 이제 굳이 탑3를 따지자면 그 중에 류여애가 포함된다.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. 그리고 자신이 얘기한 게 이러이러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를 마치 언론에서 지적이 있다는 걸 빼고 자기 발언인 마냥 얘기를 했다고 억울하다고 막 얘기를 했잖아요. 네. 근데 이 사람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팡목항 방명록에다가 그 글을 썼던 거를 되게 이렇게 한 부분만 봐가지고 네. 그 미안하고 공격하는 고맙다라고 했는데. 네네네. 네. 얘들아 너희들이 촛불광장의 별빛이었다. 너희들의 혼이 천만 불꽃이 되었다.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글을 방명록에 올렸는데 페이스북에다가
왜 고맙다고 썼을까? 막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, 여러분. 막 이러면서 비꼬는 식의 얘기를 막 올려요. 왜 고맙다고 썼을까를 이해 못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맥락 없이 세월호 그냥 사건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. 이 그렇죠. 사람은. 그러니까 본인이 류여행인 거죠. 그렇죠. 아니,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,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당시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팽목항에 조용히 갔다 오셨어요.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주요 언론에는 그렇게 많이 노출이 안 됐고, 진보 언론 쪽에서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, 가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뭐 스탠스,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. 발언도 안 하고, 그냥 그 현장만 이렇게 묵묵히 보고 왔었던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, 그 진정성이죠. 그 진정성으로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? 그러게요. 예. 근데 그 고맙다라는 표현 하나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. 예. 질환이네, 이 정도면.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. 그렇게 책임감이 많다며? 그러면 이런 천재지변까지도 다 책임져봐. 이런 느낌인 거고. 아, 이게 유치해. 이런 공격 자체가 네. 뭐 한 번 있는 게 아니잖아. 노무현 대통령 때 생각해보면은 비가 좀 덜어서 가물기만 해도 그게 다 내 책임인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. 그런 상황 자체를 다시 또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. 그때 뭐 엄청나게 몰아갔잖아요. 뭐 무슨 일만 있어도 다 그냥 대통령 탓이었잖아요, 그때는. 그런 식으로. 세뇌시킨 거죠, 언론들이.